저는 10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말도 못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치매 환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0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이 모든 일은 제 6첫 번째 생일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53살 김순이. 흰머리가 또 늘었더라고요. 손등도 예전 같지 않아요. 주름이 깊어지고 핏줄이 도드라지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어요. 설거지하다 베인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시어머니 휠체어에 긁힌 자국. 정말이지 내 손이 이렇게 늙었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겨야 하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영양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컵에 담았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시어머니 박정자, 78살.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했었죠. 여보, 엄마가 치매래. 알츠하이머. 뭐라고요? 어머니가? 의사가 그러는데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집에서 혼자 사셨는데 저희가 모셔왔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거든요. 2년 차부터 심해졌어요. 제 이름을 못 알아보시고 밤낮을 헷갈려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게 됐습니다. 3년 차부터는 제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어요. 약 챙기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밤에 깨시면 달래드리고. 이게 내 인생이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일어나실까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는 눈빛은 늘 똑같았습니다. 멍해요. 초점이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땀이 났어요. 어르신 몸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년부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다니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자, 약 드셔야죠. 시어머니 입에 약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물을 떠서 입술에 갖다 댔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실 거야.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이민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나오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응, 수고했어. 그게 다였어요. 1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남편은 수고했어라는 말만 했어요. 같이 돌보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만 드실 수 있어요. 이도 약하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하시거든요. 흰죽을 쓱쓱 저으면서 생각했어요. 10년이야. 벌써 10년. 딸 지원이는 8시쯤 일어났어요. 씻고 나오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빨리 차려줘. 회의 있어. 알았어. 저는 지원이 앞에 밥과 국을 놓았습니다. 지원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먹었어요. 할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안 해요. 이게 가족인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요. 시어머니는 그냥 입만 벌리고 받아 먹으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멍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죽 한 그릇 먹이는데요. 남편과 딸은 벌써 출근하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게 물에 닿을 때마다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로션도 바르고 관리했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어요. 내 인생은 뭐지?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일은요? 제 취미는요? 제 꿈은요? 다 어디 갔을까요? 10시쯤 시어머니를 목욕시켰습니다. 옷을 벗기고 샤워 의자에 앉히고 물을 틀고 비누칠하고 헹구고 물기를 닦고 새 옷을 입히고 일시간이 걸렸어요. 끝나고 나니 저까지 땀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 깨끗해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치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틀어놨지만 시어머니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좋았어요.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수다라도 떨고 싶었고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녁 6시 남편과 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불고기랑 된장찌개. 또, 어제도 먹었잖아. 딸이 짜증을 냈어요. 미안해.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은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밥 먹는 동안요.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요. 지원아, 조용히 좀. 왜요? 할머니 어차피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도, 아빠,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손을 멈췄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요양원 보내면 안 돼요? 뭐라고? 그건 너무 그렇잖아. 뭐가 그래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데잖아요. 엄마도 편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빠는 돌보지도 않으면서 엄마만 고생하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요양원? 10년 동안 제가 돌봤는데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약 챙기고 밥 먹이고 목욕시켰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 그럼 나는 뭐였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제 50대를요. 오롯이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요양원이라고요? 내 10년은 대체 뭐였을까? 새벽 2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더라고요. 어머니,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치신 데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셔야죠. 시어머니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똑바로요. 단 1초, 멍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초점이 있었습니다. 또렷했어요. 근데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멍해지셨어요. 천장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 본 거겠지. 방을 나왔어요.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근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아까 그 눈빛, 분명 또렷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10년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곧 제 가족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 챙기고 아침 준비하고 죽 끓이고 목욕시키고. 근데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젯밤 남편과 딸이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요양원 보내면 안 돼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인가? 점심때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알았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시지? 네.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지? 근데 한 번도 직접 확인하러 오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괜찮은지 궁금하면 당신이 돌보든가. 저녁 7시 딸 지원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회식? 잘 됐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원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할머니 얘기요. 제 손이 멈췄어요. 뭐?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지원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돌보는 거요. 엄마 10년째잖아요. 그게 왜? 힘드시잖아요. 엄마 요즘 얼굴 보면 완전 지쳐 보여요. 그걸 이제 알았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보는 척이었죠. 멍하니 화면만 응시하고 계셨어요. 지원아, 할머니는 가족이야.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맞아요. 근데 엄마만 돌보잖아요. 아빠는요? 아빠는 뭐해요? 맨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골프 가고. 할머니 돌보는 거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도요. 저도 못 도와드렸잖아요. 미안해요, 엄마.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뭘? 요양원이요. 제 손이 굳었어요. 뭐라고? 엄마,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좋아졌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아. 그리고 엄마도 좀 쉬셔야죠. 50대예요, 엄마.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원아, 그건 안 돼. 왜요? 할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엄마가 계속 돌보시게요? 60, 70대서도?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할머니 상태 더 나빠지면 엄마 혼자 감당 못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시는 모습. 10년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돌본 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원이라니. 엄마, 아빠도 찬성이에요. 뭐? 어제 아빠랑 얘기했어요. 아빠도 요양원이 나을 것 같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도 찬성이라고? 아빠가 주말에 몇 군데 알아보기로 했어요. 내 동의도 없이? 엄마 동의 받으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원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회식에서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안 자고? 지원이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얘기. 남편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그거. 당신도 찬성이에요? 여보, 이해해. 당신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요양원이요?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아. 어머니한테? 정말?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뭔 소리야? 당신 어머니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본 적 있어요?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있어요? 약 챙겨본 적은? 밥 먹여본 적은? 여보, 내가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전 일 안 해요? 집안일은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이래? 당신 위해서 하는 얘긴데. 저 위해서요? 그래. 당신 인생도 있잖아. 50대인데 계속 어머니만 돌볼 거야? 50대, 내 인생.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재산 있잖아. 재산? 빌딩 3채? 강남, 서초, 송파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상태가 이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요양원 보내면 어머니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후견인 신청해서.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잖아. 10년 더? 20년 더? 그럼 당신이 70 넘어서까지 돌볼 거야?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요양원이 답이야. 어머니한테? 거짓말. 당신은 그냥 재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어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재산 관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께 어차피 못 들으시잖아요. 저는 소리쳤어요. 치매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죠? 여보, 당신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뭐 했어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요? 주말에 골프 치는 게 어머니 돌보는 것보다 중요해서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나 오늘 피곤해. 자자. 도망가지 마요. 내일 얘기하자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방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0년. 10년 동안 제가 헌신한 게 뭐였을까요? 남편은 재산만 생각하고 딸은 엄마 짐을 덜고 싶어 하고 그럼 나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면서 눈물만 주르륵 흘렸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10년은 대체 뭐였어?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53살 김순이. 지쳐 있었어요. 완전히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순희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강서연 변호사입니다. 박정자 여사님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어머니 건이요? 네. 급한 일이니 내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은 대충 먹어. 반찬 있잖아. 어머니는요? 아빠가 좀 봐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나, 나 회사 가야 하는데. 하루쯤은 당신이 봐요. 10년 동안 제가 했는데.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나갈 차례야. 강서연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깔끔한 건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안내됐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안경, 카리스마 있는 인상. 김순희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저는 강서연입니다. 박정자 여사님 담당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담당 변호사요? 네. 어머니가 변호사를 썼다고? 강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냈어요. 김순희 씨, 박정자 여사님이 치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10년 전에 진단받으셨고 지금은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죠? 네. 강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김순희 씨, 그녀가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박정자 여사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서연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그럴 리가.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요. 알츠하이머라고. 진단은 받으셨죠. 초기 알츠하이머. 근데 그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3개월마다 박 여사님이 받으신 정밀 검사 결과예요. 9년 전부터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지기능 정상, 치매 진행 없음, 의사소통 가능. 이게 뭐예요? 박 여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 직후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근데 여사님은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왜요? 강 변호사가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가족들을 시험하려고요. 시험? 네. 박 여사님은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시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10년간 관찰하셨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대화, 모든 행동 다요. 제가 10년 동안 한 것도요? 그것도요. 세상에. 그리고 이 녹음기에는요. 강 변호사가 녹음기를 들었어요. 10년간 당신 가족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가족들의 대화를요? 네. 며느리가 없을 때 아들과 손녀가 나눈 대화들. 박 여사님 앞에서 한 대화들도요. 저는 입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보시겠어요? 강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우리 엄마 언제까지 저렇게 살릴 거야? 딸의 목소리.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재산은 확실히 있잖아요. 빌딩 세 채면 최소 30억은 되지. 그거 나중에 다 우리 거예요? 당연하지. 난 외동아들이니까. 그럼 빨리. 아니, 그냥. 뭐?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제 심장이 멈췄어요. 아빠, 뭐 사실이잖아. 치매 환자가 뭐하고 사니?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건 그래요. 순이는 착하니까 계속 돌보겠지만 나는 솔직히 부담이야. 뭐라고? 녹음이 계속됐어요.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 상속 얼마나 받아요? 내가 외동아들이니까 전부지. 그럼 엄마는요? 뭐? 엄마가 10년 동안 할머니 돌봤잖아요. 엄마는 못 받아요? 남편이 웃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상속을 받아? 법적으로도 안 돼. 진짜요? 그럼 엄마는 그냥 일만 한 거네요. 그렇지 뭐. 아, 딸이 다시 말했어요. 그럼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엄마 너무 불쌍해요. 요양원? 그것도 돈 드는데. 그래도 엄마 계속 저렇게 있으면. 내 엄마는 괜찮아. 원래 착하잖아. 착하다고? 그래서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녹음이 끝났어요. 강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런 대화가 수십 개 더 있어요. 3년 전부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김순희 씨, 강 변호사가 물을 건넸어요.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순희 씨, 당신은 10년간 진짜로 박 여사님을 돌봤어요. 근데 당신 가족들은 재산만 노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박 여사님도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요? 저도 시험 대상이었나요? 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네. 역시 박 여사님은 당신도 지켜보셨어요. 10년간요. 왜요? 진짜인지 확인하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요. 그럼 제 10년은 뭐였어요? 시험? 실험? 김순희 씨.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손이 트도록 허리가 아파도 밤잠을 못 자도 돌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시험하고 계셨다고요? 강 변호사가 침묵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 가족 누구한테도 가족이 아니었네요. 김순희 씨, 잠깐만요. 됐어요.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김순희 씨, 박 여사님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요. 저는 멈췄어요. 무슨 말이요? 직접 만나시겠어요? 만나요? 어머니를요? 네. 박 여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돌봤던 시어머니,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던 분. 근데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던 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김순희 씨, 됐어요. 전 이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저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10년. 내 10년이 거짓말이었어. 카페에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웃고 떠들고 바쁘게 걷고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저 사람들은 이용당하지 않고 살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어디야? 점심 차려줘야지. 이러겠죠. 저는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자. 그리고 다 끝내자.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재택근무 중이었나 봐요. 왔어? 전화 왜 안 받아? 친구 만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어머니 점심 안 드셨어. 내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뭐? 10년 동안 옆에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갑자기 왜 그래? 대답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죽? 죽 좋아하시잖아. 무슨 죽이요? 그냥 흰죽?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는 호박죽 좋아하세요. 흰죽은 싫어하시고요. 근데 전 10년 동안 흰죽만 끓여드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표정도 안 보이시니까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당신은요?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오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도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멍한 눈빛.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저 눈빛이 가짜라는 걸.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10년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돌본 게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시험하고 계셨죠?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알았어요. 전 이 집에서 누구한테도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제 손을 잡은 게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어요. 이제 늦었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당신 주말에 요양원 알아본다고 했죠? 응, 가요. 어머니 보내요. 남편이 놀랐어요. 진짜? 내가? 네. 전 이제 못 돌봐요. 여보, 10년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끝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새벽 3시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매일 갔잖아요. 오늘 하루는 안 가요. 소리가 계속됐어요.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저는 참았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났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황급히 달려가 일으켜 세웠어요.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멍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또렷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말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 10년 만에 처음 본 시어머니의 눈물. 근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 동안 저를 시험하고 관찰하고 의심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빼냈습니다. 됐어요. 순이야. 이제 늦었어요, 어머니.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이에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깼어요. 여보, 안 일어나? 어머니, 약 챙겨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하세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나 회사 가야 하는데. 전 오늘 못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아파? 저는 남편을 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오늘 하루는 당신이 해요. 여보,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배우세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허둥대는 소리,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는 소리.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서연 변호사였어요. 김순희 씨, 저예요. 네.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오늘 시간 되세요?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만나서 뭐 하지? 어차피 다 끝난 건데. 김순희 씨, 박 여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싫어요. 제발이에요. 여사님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요. 어제 들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는데요? 김순희 씨, 박 여사님은 당신 편이에요. 편이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후에 갈게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먹여야 할지도. 부엌 서랍에 약 정리해 둔 거 있어요. 거기 메모도 붙여놨고요. 아, 그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죠. 여보, 나 진짜 회사 가야 하는데. 가세요. 어머니는 제가 볼게요. 남편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고마워. 역시 내가. 근데 오늘 오후에 전화가요. 또, 어디? 제 볼일이에요.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약도 안 드셨고 아침도 안 드셨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약을 가져왔어요. 물도요. 어머니, 약 드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어요. 순이야, 입 벌리세요. 저는 무표정하게 약을 입에 넣어드렸어요. 물을 따라 입술에 갖다 댔고요. 시어머니가 삼키셨습니다. 순이야, 어제 내가 죽 끓여 올게요. 저는 일어났어요. 순이야, 제발. 배고프시죠? 금방이요. 저는 방을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였어요. 호박죽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은 좋아하시는 걸로. 죽을 떠서 안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호박죽이에요. 좋아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10년 동안 흰죽만 끓여드려서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이야, 나 맛있어요? 응, 다행이네요. 저는 계속 떠먹여드렸어요. 말없이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시기만 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수랑 지원이가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게 보였거든. 그래서 너도 그런지 알고 싶었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빼냈어요. 확인하셨어요? 뭐,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셨냐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는 진짜였어. 그래서요? 뭐,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 어떻게 하시게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나가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순이야, 이제 혼자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10년 동안 연기하신 분이.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강서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상담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강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똑바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들어오세요, 김순희 씨.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앉으셨어요. 제 맞은편에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이요? 네. 박 여사님과 김순희 씨 두 분 모두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먼저 박 여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순이야, 나는 내 남편과 딸을 고소할 거야. 뭐라고요? 노인학대로. 그리고 재산 상속에서 배제할 거고. 어머니, 10년 동안 나한테 한 짓 다 녹음했어. 증거도 충분해. 강 변호사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안에 3년치 녹음이 있어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죠. 그리고 내 재산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전부 너한테 상속할 거야. 제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요? 빌딩 세 채, 현금, 주식, 전부 너한테 줄 거야. 어머니, 넌 자격이 있어. 10년 동안 진짜로 나를 돌봤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뭐, 어머니 재산, 저는 필요 없어요. 순이야, 저는 돈 때문에 돌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주신다고요? 순이야, 이건 보상이야. 보상이요?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10년 동안 저를 의심한 것도 보상하실 거예요? 저를 시험 대상으로 본 것도요? 매일 연기하시면서 저를 관찰한 것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한테도 상처받았어요. 순이야, 남편과 딸한테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어머니도 남편도 딸도 다요.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순희 씨, 잠깐만요. 법적으로 이혼하시려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로요?
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네. 박 여사님이 의뢰인이시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순이야, 재산은 나중에 생각해. 일단은 내 인생부터 되찾아. 내 남편과 딸한테서 벗어나.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10년 동안 고생시킨 거 평생 미안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사람도 가족이었는데, 근데 저를 믿지 못했는데. 김순희 씨, 강 변호사가 명함을 다시 건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이야, 나는 정말 미안해. 10년은 돌려줄 수 없지만 나머지 인생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시어머니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진짜. 저녁에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얘기를 멈췄습니다. 여보 왔어?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요양원 계약서였어요. 주말에 알아봤어. 여기 진짜 좋더라. 어머니한테 딱이야. 여보, 내가 원한 거잖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내가 원했다고요? 어제 그랬잖아. 못 돌보겠다고. 그래서 준비했어. 다음 주에 계약하면 돼.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10년이면 충분히 하셨어요. 저는 계약서를 봤어요. 햇빛 요양원, 입소 보증금 5천만 원, 월 비용 300만 원. 여보, 보증금은 내가 낼게.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어머니 통장에서요? 응.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 허락받았어요? 뭐? 어머니한테 허락받았냐고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치매인데 무슨 허락을 받아?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치매가 아닌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 보호자 서명란. 남편이 펜을 건넸어요. 저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할래요. 뭐? 사인 안 할래요. 어머니 안 보낼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어제는 보내자고 했잖아. 마음 바뀌었어요.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계속 돌볼 거예요? 아니, 그럼 뭐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들이 돌보세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돌봐? 아들이잖아요. 손녀잖아요. 돌보세요. 여보, 나 회사 다니는데 전 10년 동안 집안일 하면서도 돌봤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안 돌봐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여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열어.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강서연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답장이 곧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끝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보다 먼저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남편이 깼어요. 여보, 뭐해? 나가요. 뭐? 며칠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는 어떡하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돌보세요. 아들이잖아요. 여보,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안방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똑바로요. 저를 봤어요. 순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계세요, 어머니. 순이야, 잠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쫓아왔어요. 여보, 여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자유야. 이게 자유구나. 강서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오셨군요, 김순희 씨.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받습니다. 이혼 사유 배우자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및 가정 내 역할 방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이요? 네. 결혼 기간이 25년이시니까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재산, 집이 있었죠. 남편 명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아요. 김순희 씨, 그건 됐어요. 전 그냥 나가고 싶어요. 깨끗하게요.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위자료라도 청구하세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이세요? 네.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강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김순희 씨는 참 특이하세요. 뭐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웃었어요. 전 10년 동안 충분히 받았어요. 상처를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이혼 조정 신청할게요. 남편분한테 통지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김순희 씨. 네. 박 여사님이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가족회의요? 네. 남편분과 따님한테 통보했어요. 오늘 저녁 7시, 여기 사무실로요. 저도 가야 하나요? 네. 박 여사님이 당신도 꼭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마지막이니까. 알겠어요. 저녁 7시 다시 사무실에 왔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서연 변호사, 그리고 남편과 딸. 남편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앉으세요, 이민수 씨. 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박정자 여사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변호사를?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민수야, 조용히 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으니까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할머니, 말씀을 하세요? 그래, 지원아. 10년 만에 처음이지? 할머니, 치매가. 나 치매 아니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딸이 얼어붙었어요.
10년 전에 초기 진단받았지만 진행되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연기했어. 치매 환자인 척. 왜요?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 지원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놓았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건 지난 3년간 이민수 씨와 이지원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뭐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강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년 전 추석, 남편과 딸의 대화. 야, 우리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몰라요. 빌딩 있다는 건 아는데. 세 채야. 강남, 서초, 송파. 시가 30억은 넘어. 헐, 진짜요? 근데 엄마 상태 보니까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 솔직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남편이 테이블을 쳤어요. 이거 불법 녹음이잖아. 강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본인 집에서 본인이 녹음한 건데 무슨 불법이에요? 녹음이 계속됐어요. 2년 전 어느 날 밤.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도 알아.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요? 그것도 돈인데.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받잖아요. 엄마는 며느리니까 상속 못 받고. 그렇지. 그럼 요양원 비용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녹음이 또 재생됐어요. 6개월 전. 지원아, 너 요즘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아빠도 안 하잖아요. 어차피 못 알아보시니까. 그러게요. 치매 환자한테 인사해봤자. 근데 솔직히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저도요. 엄마 보면 안쓰러워요. 근데 우리가 돌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빨리 보내요. 엄마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할 거예요.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딸은 울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넌 내 외동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어머니, 근데 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그건 제가 힘들어서. 힘들어? 너는 10년 동안 뭘 했는데?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 다니고, 골프 치고, 친구 만나고. 그게 힘들었어? 정작 힘든 건 순이었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돌본 사람.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근데 너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강 변호사가 다른 녹음을 틀었어요. 1년 전 남편 혼자 한 말. 순이는 착하니까 괜찮아. 시키면 다 해. 별말 없이. 며느리 복은 타고났어, 나.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 복이라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을 둔 걸 복이라고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딸을 봤어요. 지원아, 너는? 할머니. 넌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해서 인사도 안 했지? 죄송해요. 죄송하긴. 넌 할머니를 사람으로도 안 봤어. 딸이 더 세게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너희들한테 통보할 게 있어. 뭔데요? 나는 너희들을 노인학대로 고소할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우리가 뭘 했다고.
10년 동안 방치했어. 며느리한테만 떠넘기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건 순이가 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녹음 다 있어. 강 변호사가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어요. 8개월 전. 여보, 나 좀 도와줘. 어머니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 옮겨. 나 바빠. 내가 해. 여보, 10년 동안 해왔으면 이제 익숙하잖아. 저는 그때가 기억났어요. 허리를 다쳤던 날이에요. 시어머니를 혼자 옮기다가 삐끗했었죠. 병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죠? 파스 붙여. 괜찮을 거야. 민수야, 지원아.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들은 내 재산 상속에서 제외야.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10년 동안 너희들이 한 게 뭔데?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 나한테 죽으라고 한 아들.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10년 동안 날 무시한 걸? 할머니,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내 재산은 전부 순이한테 줄 거야. 남편과 딸이 저를 봤어요. 눈에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재산 타내려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뭐? 어머니 재산 저는 받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딸이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놀랐어요. 순이야.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돌본 게 아니에요. 당신들처럼. 저는 남편과 딸을 봤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순이야, 그래도 어머니도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10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어요. 여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여보, 우리 얘기 좀. 변호사님께 이혼 서류 전달받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혼? 네. 저는 당신과 끝이에요. 여보, 저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딸이 쫓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멈췄어요. 엄마, 제발. 이혼하지 마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딸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지원아. 네, 엄마. 넌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어? 뭐요? 며느리 복 타고 난 사람?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엄마가 착하니까 시키면 다 하니까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딸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원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넌 내 인생 살고, 이제 우리 각자 살자.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딸이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이제 끝이야.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원룸 구할 돈도 친구 집에 신세질 용기도 없었거든요. 3평짜리 방, 침대, 책상,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4살. 이 나이에 고시원이라니.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딸이었고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제발 집에 와. 우리 다시 얘기하자. 엄마, 미안해요. 제발 이혼하지 마요.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강서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희 씨, 남편분이 이혼 조정을 거부했어요. 거부요? 네. 합의 이혼 안 하겠대요. 역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리죠.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김순희 씨. 네. 남편분이 재산분할 청구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요. 웃기네. 근데 집이 남편 명의잖아요. 그래도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은 재산으로 간주돼요. 당신 몫도 있어요. 전 원하지 않아요. 김순희 씨, 그래도. 됐어요. 그냥 이혼만 해주세요.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김순희 씨. 네. 박 여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또요? 네. 할 말이 있다는데. 싫어요. 김순희 씨. 변호사님, 전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다가 먹고 공용 화장실에서 씻고 그게 전부였어요. 딸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순희 씨? 계세요? 강서연 변호사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박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위치 추적해서요. 위치 추적이요? 네. 핸드폰으로요.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요? 김순희 씨,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너무.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순희 씨,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전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강 변호사가 제 손을 봤어요. 거칠었죠. 10년 동안 살림하느라요. 김순희 씨, 박 여사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쓰고 차가웠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순이야. 저는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어머니. 응? 왜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침묵했어요. 민수 씨랑 지원이는 이해해요. 어머니 재산 노렸으니까요. 근데 저는요? 저는 돈 바라고 돌본 게 아니었잖아요. 알아. 그런데 왜 저까지 시험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너까지 거짓말이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순이야, 나는 평생 돈으로 살았어. 젊었을 때 가난했거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 미친 듯이. 다시는 가난하지 않으려고. 빌딩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렇게 모았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돈 보는 사람들만 남았어. 내 아들도 손녀도.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너도 그런 줄 알았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줄. 그래서 10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응. 그리고요? 확인하셨어요? 응. 너는 진짜였어. 저는 웃었어요. 축하해요, 어머니. 10년 만에 확인하셨네요. 순이야. 근데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어머니한테도요. 순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차 문을 열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순이야, 잠깐. 뭐요? 재산 정말 안 받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 사랑이 필요했어요. 재산이 아니라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10년 동안 의심하셨잖아요. 순이야. 그럼 그 재산으로 뭘 하겠어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순이야, 순이야.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이야. 어머니와도 끝이야. 다음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만나자. 뭐하러요? 얘기 좀 하자고.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진심이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들어봤던 말이네요. 당신 어머니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돌보겠다고. 근데 1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보, 나는 돈을 벌어야. 됐어요. 이제 그 변명 지겨워요. 여보,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한 가지만 더 물었어요. 당신 저 사랑한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대답 못 하시는 거네요. 여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 사랑 같은 건 없었어.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대요.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도 있었고요. 저는 강서연 변호사와 함께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 측부터요.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쉽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순희 씨 측에서 이혼 사유로 제시한 정서적 학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강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 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웃었어요. 무슨 증거요? 강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10년간의 녹음 파일입니다. 남편 이민수 씨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불법. 박정자 여사님 집에서 박 여사님이 녹음한 겁니다. 합법이에요. 조정위원이 USB를 받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조정위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희 씨, 조정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남편 측에서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드디어 재산 분할은 포기하신다고 하셨죠? 네. 위자료도요? 네. 김순희 씨,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실 거예요? 네.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조정 기일 잡을게요. 일주일 후 다시 법원에 갔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양측 모두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이혼 조정 합의서.
이민수와 김순희는 협의 이혼한다. 서명했습니다. 남편도 서명했어요. 끝이야.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여보. 아니, 순희 씨. 저는 멈췄어요. 뭐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54살 남자. 제 남편이었던 사람. 이민수 씨. 응. 당신 저 사랑한 적 없죠?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미안해.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10년 전부터요.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잘 사세요. 걸어가는데 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저는 멈췄어요. 엄마, 이혼하신 거예요? 응. 엄마. 딸이 울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딸을 봤어요. 28살 지원이. 제 딸이에요. 근데 이제는 남이에요. 지원아, 넌 이제 어른이야.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 없이 어떡해. 나도 엄마 없이 살았어.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잘 살아.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걸어갔어요. 딸이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남편과도 딸과도 시어머니와도 전부 끝났어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완전히요. 54살의 고시원에서 혼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도, 돈도, 집도. 그런데 왜 이렇게 가벼울까요? 무겁고 답답했던 게 다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자유야. 이게 자유구나.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희로.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생활비요. 어느 날 새벽 퇴근길에 강서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희 씨, 잘 지내세요? 네. 박 여사님이 남편분과 따님을 고소했어요. 고소요? 네. 노인학대로요. 첫 재판이 다음 주예요. 김순희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또 법원이네. 꼭 가야 하나요? 네. 김순희 씨가 10년 동안 직접 본 사람이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남편과 딸을 봤어요. 두 사람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원고석이에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박정자 씨, 피고 이민수, 이지원을 상대로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하셨는데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저는 10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로 증상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치매 환자인 척 하셨다고요? 네.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관찰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녹음했습니다.
제 아들과 손녀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요. 강서연 변호사가 증거물을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게 10년간의 녹음 파일입니다. 판사가 USB를 받았어요. 일부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의 목소리. 엄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딸의 목소리. 할머니는 어차피 치매잖아요. 인사해봤자 소용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 이민수 씨, 이 녹음이 맞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딸을 봤어요. 피고 이지원 씨는요? 죄송해요.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10년 동안 피고들이 노인을 방치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제 아들과 손녀는 10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네. 모두 며느리 김순이가 혼자 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증인 김순이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으로 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김순이 씨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신 게 맞습니까? 네. 남편이나 딸의 도움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요? 네. 전혀요.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 이민수 씨 10년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다시 저를 봤어요. 김순희 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이나 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시어머니 약을 챙긴 적이 없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린 적도, 목욕을 시켜드린 적도 없어요. 한 번도요? 네. 한 번도요. 딸은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할머니 앞에서 인사도 안 했어요. 판사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럼 김순희 씨가 전부 혼자 하셨단 말이군요. 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남편과 딸을 봤어요.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했습니다. 여러 번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가 해. 나는 바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님, 저희 의뢰인들은 생활이 바빠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의도가 없다고요? 원고 측,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 제 아들은 10년 동안 저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그게 학대가 아니고 뭡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 이민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힘들 때 한 말이에요.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죽으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참을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재판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순이야. 저는 멈췄어요. 고마워. 증언해줘서. 순이야,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순이야, 이거 봐.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자 박정자는 전 재산을 김순이에게 상속한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싫어요. 순이야. 어머니, 전 어머니 재산 원하지 않아요. 왜? 넌 자격이 있어. 자격이요?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전 10년 동안 자격 시험 본 것 같지 않아요. 매일 약 챙기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게 시험이었잖아요. 순이야, 그건. 어머니도 저를 믿지 못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응? 전 이제 어머니한테도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뭐, 사랑도 재산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이제 저 혼자 살아갈 거예요. 순이야, 어머니도 잘 지내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끝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강서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희 씨,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피고들 유죄, 노인학대 인정됐어요. 벌금 500만 원씩이요. 그리고 박 여사님 재산 상속에서 배제됐어요. 그렇구나. 김순희 씨, 그리고요. 네. 박 여사님이 여전히 당신한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 더 만나주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강서연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나셨어요. 순이야. 저는 앉았어요. 시어머니도 앉으셨고요. 순이야, 내 재산 받아줘. 싫어요. 왜? 넌 자격이 있다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전 어머니 재산 받으면요. 10년이 거래가 돼요. 뭐? 제가 10년 돌본 대가로 재산 받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 전 돈 때문에 돌본 게 아니었어요.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재산을 주시면요. 제 10년이 그냥 일이 돼요. 순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재산으로 어머니가 행복하세요. 순이야, 나는 너한테 빚진 것 같아서 빚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원해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순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나는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뭐? 전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순이야. 그냥 각자 사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떠가고 있었어요. 자유야. 아무도 없지만 자유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판결 났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이제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어요. 54살.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돈도, 집도. 근데 괜찮아. 이제 나는 나니까.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강원도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요. 원룸을 얻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서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희 씨.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박정자 여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심장마비로요. 갑자기. 그렇군요. 장례식이 모레예요. 오실 거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갈 거예요. 김순희 씨?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10년 동안. 그게 저한테 장례식 갈 이유가 안 돼요.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김순희 씨. 네. 유언장이 있어요. 당신 이름으로요. 박 여사님이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주려고 하셨어요. 재산을요. 저는 웃었어요. 필요 없어요. 김순희 씨 30억이 넘어요. 30억이든 300억이든 필요 없어요. 정말이세요? 네. 전 이제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어요. 강 변호사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유언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안 바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돌아가셨구나. 저는 커피를 한 잔 끓였어요. 창밖을 보며 마셨습니다. 어머니, 슬프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끝났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흘 후 강서연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이민수 씨와 이지원 씨가 왔었어요. 당신 찾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더 이상 상관없어. 일주일 후 택배가 왔어요. 강서연 변호사가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보니 봉투 하나. 박정자 여사님이 김순희 씨한테 남긴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순이야, 미안했다. 10년 동안 너를 의심한 것, 내가 진짜인지 시험한 것, 너한테 상처 준 것, 다 미안했어. 순이야, 나는 내가 진짜였다는 걸 알았어. 너만이 진짜 가족이었어. 근데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너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구나. 순이야, 내 재산은 내가 거부했지. 알아. 내 마음도 알아. 넌 돈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는데 나는 그걸 주지 못했어.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행복해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작게 찢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전 더 이상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끝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한 달 후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저 지원이에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장례식에도 안 오셨죠. 엄마,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못했던 것들, 할머니한테 못했던 것들, 다 후회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지원이가.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어요. 지원아, 이제 그만해.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후회도 필요 없고 사과도 필요 없어. 그냥 각자 살자.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다신 연락하지 마. 김순희. 편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완전히 끊어야 해. 완전히.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 4일 하루 5시간. 시급은 낮았지만 사람들이 좋았어요. 카페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순희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참 조용하네요. 가족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커피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게 더 편해요. 어느 날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멈췄어요. 어떻게 여기를 힘들게 찾았어요. 주민센터, 부동산. 엄마, 한 번만 얘기해요. 저는 딸을 봤어요. 1년 반만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들어와. 원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나한텐 충분해. 저는 물을 따라 건넸어요.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뭐 하러 왔어? 사과하러 왔어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한테 못했던 거. 저는 딸의 말을 끊었어요. 지원아,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그립고 미안하고. 진짜? 저는 딸을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 유산 때문 아니야? 뭐? 할머니가 나한테 재산 준다고 했잖아. 그거 노리고 온 거 아니야?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저는 솔직하게 말해.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반은 맞아요. 역시. 엄마,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실직하고 저도 회사에서 잘려서.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돈이 필요해서?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지원아, 나한텐 돈 없어. 엄마가 할머니 재산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재산 나 안 받았어. 거부했어. 왜요? 딸이 소리쳤어요. 30억이 넘는다던데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중요해?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너는 지금도 돈만 생각하는구나. 엄마, 나가. 엄마,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엄마, 저는 나가라고. 딸이 울면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끝이야. 진짜로 끝이야. 저는 창문 앞에 앉았어요. 밖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귀를 막았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1시간쯤 지나서 밖을 봤어요. 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이제 익숙해. 혼자 사는 것도, 아무도 없는 것도 2년째가 됐습니다. 55살. 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어요. 월급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어요. 강서연 변호사였습니다. 김순희 씨.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다녔어요. 한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순희 씨, 잘 지내세요? 네. 여기서 일하세요? 네. 강 변호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좋네요. 조용하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 여사님 재산이요. 또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당신이 거부했으니까요. 그럼 나라에 귀속시키세요. 그것도 절차가 복잡해서요. 강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김순희 씨, 정말 안 받으실 거예요? 네. 30억이 넘는데요. 30조여도 안 받아요.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순희 씨는 참 특이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라고 재산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전 그 재산 받으면요. 10년이 더러워져요. 제가 진심으로 돌본 10년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안 바뀔 거예요. 그래도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순희 씨. 네. 행복하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 강 변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퇴근 후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라면과 계란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55살, 혼자,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근데, 괜찮아.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아무도 없지만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는 오롯이 내 인생.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외롭지 않아.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정직해. 핸드폰을 봤어요. 연락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55살. 늦지 않았어.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계획. 돈 모으기 마이너스 2년 안에 전세 보증금. 운전면허 따기. 적다가 멈췄어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하고 싶었지? 10년, 아니, 25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이제 생각해 봐야지.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보였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누구한테도 필요하지 않아도 돼.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않아도 돼. 그냥 나로 살고 싶어.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김순희, 55살. 아무도 없지만 자유로워. 가난하지만 정직해. 외롭지만 편안해.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후회는 없어. 전혀.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요. 처음으로요.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요. 끝.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0살이 됐어요. 여전히 그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2년 전에 그만뒀어요.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돈은 적지만 충분해요. 전세로 옮겼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요. 제 이름으로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지 않고 버렸어요. 이제 정말 상관없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60살. 혼자. 근데 행복해. 진짜로.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치매 걸린 줄 알았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 10년간 연기였고, 가족들은 재산만 노렸고,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어요.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시면 정말 특별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